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 아니 예비 신랑이었죠. 그 사람과는 2년 가까이 연애했고 결혼식은 바로 일주일 뒤로 다가와 있던 상태였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청첩장, 스드메, 신혼집, 가전, 가구. 하나하나 제 손으로 직접 알아봤고 저희 부모님께도 꼼꼼하게 다 설명드리고 진행했죠. 그만큼 정말 진심으로 이 결혼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결혼식 7일 전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쇼핑몰 배송 마감하고 신랑 될 사람 성훈 씨와 만나 예식장에 전달할 사진을 고르기로 했죠. 그 사람은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은 갑자기 회사 회식이 생겨서 사진은 내일 봐도 될까? 전 당연히 믿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2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내일 보자. 회식 늦지 않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현관 앞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제 여동생 예진이었어요. 너 여기 웬일이야? 예진이는 뭔가 말하려다 멈칫하더니 급히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집 근처 들렀다가 시간 남아서 잠깐 들렀어. 밥은 먹었어? 순간 조금 이상했지만 워낙 평소에도 스스럼 없이 지내던 사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같이 밥을 먹고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예진이 휴대폰으로 카톡 알림이 하나 울렸어요. 문제는 그 알림에 뜬 이름이 성훈 오빠였습니다. 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성훈 오빠? 내 남자친구? 예진이는 표정이 굳더니 순간 당황한 듯 휴대폰을 뒤로 감췄어요. 그게 그냥 언니 깜짝 이벤트 같은 거 얘기하느라 그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깜짝 이벤트? 그걸 왜 너랑 얘기해? 그게 내가 언니 취향 잘 아니까. 그 순간 제 눈빛이 흔들린 걸 느낀 예진이는 급히 가방을 챙기고 언니 나 급하게 약속 있어서 갈게 하며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의심이라는 걸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왜 하필 내 여동생과 왜 그 시간에 그런 말과 행동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몰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았어요. 물론 몰래였죠.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예진이의 위치는 강남의 한 모텔 근처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 근처에서 성훈 씨의 차량 블랙박스 신호도 확인됐어요. 전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설마 이게 진짜인 거야? 하지만 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모텔 근처까지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각. 그곳에는 붉은 간판이 밝게 빛나는 작은 모텔 하나가 있었고 그 옆 편의점에 익숙한 실루엣 2개가 보였어요. 멀리서 카메라 줌을 당겨 확인하니 맞았어요. 예진이 그리고 성훈 씨.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게 웃으며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제 다리는 풀렸고 카메라를 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예진은 성훈 씨 옷자락을 장난스럽게 당기고 있었고 그는 그런 예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건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절대 예비처제와 형부 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전 그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어요. 정확한 시간, 장소, 차량 위치까지 모두 캡처하고 편의점에서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지금 내가 무너져선 안 돼. 정신 차려.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끝낼 수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둘의 비밀 대화를 알아내기 위해
예진이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예진이는 클라우드 메신저 앱을 PC에도 연결해둔 상태였고 그 안에는 성훈 씨와 나눈 충격적인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성훈, 이젠 솔직히 말할까? 너랑 있을 때가 네 언니보다 100배는 편해. 예진, 그치? 나도 느꼈어. 언니 너무 잔소리 많잖아. 성훈, 우리 그냥 둘이 도망가고 싶다. 결혼식 전날 그냥 안 나타나면 어떨까? 예진, 키읔키읔, 진짜 그럴까? 영화 같아. 그걸 보는 순간 전소리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이게 현실이라고? 어릴 때부터 저를 따라다녔던 예진이. 공부도 취미도 옷 스타일도 모든 걸 따라하던 아이. 그 예진이가 이젠 제 남자를 훔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성훈 씨를 만났어요. 어제 회식 잘했어? 술 좀 많이 마셨지. 왜? 혹시 예진이는? 어제 본다더니. 응? 몰라. 나중에 집 갔겠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그래서 전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영상의 한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가 모텔 문을 열고 예진과 함께 들어가는 장면.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야, 이거 너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왜 그런 짓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그는 당황한 눈빛으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게 그냥 진심은 아니었고 실수였어. 그냥 술김에 모텔까지 갔어? 그리고 그런 말까지 나눴어? 그제야 그는 입을 닫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결혼식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야, 진짜야? 일주일 남았잖아. 지금 취소하면 손해가 얼만데? 그 손해 내 얼굴 보는 것보다 낫겠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고 전 그 자리에서 식장과 스드메 업체에 전화했어요. 위약금은 어마어마했지만 그보다 제 인생이 더 소중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폭탄은 우리 부모님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진이, 제 여동생이자 저를 따라다니던 아이. 제가 예진에게 이 사실을 따진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그 아이는 태연하게 아침밥을 먹고 있었죠. 전 조용히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물었어요. 예진아, 모텔은 어땠어? 순간 그녀 손에 들린 숟가락이 탁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언니, 그게 실수였다고 말하려고? 예진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그냥 언니 질투였어. 언니가 항상 다 가진 것 같아서.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만 웃어주는 게 좋았어. 그 사람이 너한테 웃어주는 게 아니라 너처럼 비겁한 사람이라. 편했겠지. 미안해, 언니. 진짜 미안해. 미안하단 말로 내 인생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어요. 두 분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설마 예진이가? 그럴 리가 있니? 하지만 제가 준비해둔 사진과 메시지 기록을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으셨고 아버지는 손에 쥔 컵을 던져버리셨어요. 이게 사람이냐? 내가 사람이냐, 예진아. 그렇게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진은 그날 집을 나갔고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와 동시에 성훈 쪽 집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 다 잡아놓고 갑자기 파혼이라니? 전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성훈 씨가 제 동생과 모텔에 갔습니다. 뭐라고요? 증거도 다 있어요. 사진, 영상, 메시지까지. 설마 그건 오해겠지. 성훈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던 일이 이미 벌어졌어요. 전 이제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렇게 결혼은 완전히 파토났고 저는 두 사람에 대한 정식 고소 절차에 들어갔어요.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보상, 예비신랑에 대한 혼인 파탄 책임 소송까지.
처음엔 변호사도 말했어요. 가족 관계가 얽혀 있어서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덮고 싶진 않아요. 이건 배신이고 범죄예요. 며칠 뒤 예진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그 후 처음으로 예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죽고 싶어. 이거 다 끝나면 나 사람들 얼굴 어떻게 봐. 그 문자를 본 순간 잠깐 흔들릴 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도 그랬어. 나도 죽고 싶었어. 하지만 난 참지 않았어. 그 사이 성훈 쪽은 합의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위자료 드릴 테니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으로 덮을 문제 아니에요. 전 법적으로 제값 받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이후 법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특히 예진은 제가 유혹한 게 아니라 성훈 씨가 먼저 연락했다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참담했지만 한편으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가보자. 진짜 끝까지.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법정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식었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말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피고석에 앉은 성훈과 예진.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제 대신 정리된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모텔 입장 사진, 둘의 대화 캡처본, 위치 추적 기록, 증인 진술서. 판사님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양측 모두 결혼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청첩장을 배포하며 사실상 법률혼 수준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 성훈 씨는 예비 신부의 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성훈은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런 말은 피해자에게 직접 하셔야죠. 그리고 판사는 예진에게도 물었어요. 당신은 피해자의 친동생으로 결혼을 앞둔 언니의 약혼자와 관계를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진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랑이었어요.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순간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전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랑? 그건 파괴가 아니야. 그건 죄책감 없이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훈에게는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예진에게는 가족 간의 명예훼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별도 민사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총 3천만 원. 물론 돈으로 모든 게 보상되진 않아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들의 잘못이 기록되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이다였습니다. 그 후 성훈은 직장에서도 자리 잃었다고 들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결혼식 일주일 전 처제와 바람났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예진은 어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아버지의 강한 뜻으로 가족 관계도 정리되었고요. 저는요, 이 일 이후 한동안 사람도 믿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 약도 복용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회복해 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내가 이걸 왜 당해야 했지? 왜 나만 무너졌던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절대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강하게 끝까지 버텼고 싸웠고 이겨낸 거였어요. 그때 찍어둔 사진들, 캡처해둔 메시지들. 지금은 다 지웠어요. 그 기록을 지운 건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 삶에 그 흔적조차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파혼 이후 저는 말 그대로 폐인이 됐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하필 내 동생이었지? 이 생각만 반복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 그리고 넌
참 잘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려놨어요. 다시 쇼핑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고객 대응부터 사진 촬영 업로드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익명 커뮤니티에 올려봤어요. 제목은 결혼식 일주일 전 동생과 약혼자가 모텔에 있었습니다.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와, 이건 드라마도 못 따라간다. 이 언니 진짜 멋있다. 나였으면 무너졌을 텐데.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걸 계기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요. 진짜 사연 읽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댓글을 통해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시작은 작았지만 사람들은 금세 모였어요.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그때는 도망쳤는데 이젠 나도 맞서고 싶어요. 그 댓글들을 읽을수록 내가 싸운 이 싸움이 절대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예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언니,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아? 근데 언니가 그때 단호하게 끊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았을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언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났지만 전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용서와 화해는 내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감당하고 회복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우는 그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지인들 말로는 직장도 떠났고 집안에서 거의 의절당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냐고요? 솔직히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젠 나랑 아무 상관없다. 그게 딱 제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상처받았지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신당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그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전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족에게 완벽한 딸로 연인에게 착한 여자친구로 살던 저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집중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제게 물어봐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전 말해요. 진심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억지로 웃지도 않았고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충분히 울고 충분히 미워하고 충분히 아파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조금씩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비슷한 아픔 속에 있다면 절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랑은 죄가 아니고 믿음은 배신당해도 수치가 아니며 무너짐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성훈과 예진은 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세웠어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돈으로, 벌점으로, 형벌로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가는 것,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내가 더 빛나는 삶을 사는 것.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응원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계기가 되었던 그날의 선택, 결혼식 취소. 그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만약 그때 눈 감고 넘어갔다면 전 아마 지금도 매일 상처를 들고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한순간의 용기로 제 인생을 지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는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상처받은 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때 참지 않아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